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있습니다. 해니 이예선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해니 이예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조만간 오프닝에 같이 인사하는 그런 날도 올까요? 네, 조만간 올 겁니다. 네. 마침 닉네임 미미님께서 이 딸에게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 책처방 13번째 편을 들으시고 책알못 해니님, 책알못이라고 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리 말씀하시면 저 같은 사람은 책이 뭔가요 할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미님. 히야, 와우, 크, 아하 등등 해니님의 리액션은 엄지척입니다. 듣기 천재 해니님 사랑합니다. 나 너무 웃겨. 미미님 감사합니다. 엄지척 듣기 천재 해니님 우리-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우리 미미님. 해니님이 정말 리액션이 좋긴 하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냥 시키면 막 할 걸? 네. 자, 이거 해봐요. 오, 히야, 와우, 이거 해보세요. 무슨 말을 해주셔야 돼요. 리액션 원래 리액션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해니님 정말 우리 방송 재밌지 않습니까? 오. 듣기 천재 해니님 사랑합니다. 우! 그쵸. 오늘따라 YG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적절한 리액션 감사합니다. 네. 약간 리액션 봇 이런 느낌인데요, 지금. 지금 YG 살짝 맘상했어요. 나 마음에 담아둡니다. 네. 아니죠. 내가 방금 해니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죠. YG는 항상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따라 매력 있지 않느냐는 전제가 틀렸어요.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닉네임 RUD9 땡땡땡땡님 40대 맞춤 추천 도서 책처방 14편 들으시고 댓글 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인터넷 중고 서점에서 다시 한번 리플레이 검색하니 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네요. 오. 희귀본인가요? 근처 도서관에서 검색하니까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닉네임 SO7땡땡땡땡님께서도 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책 처방 13번째 편 들으시고 우와 책 처방해 주셨네요. 까인 줄 알고 삐져서 안 들어야지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처방해 주신 책 바로 주문했습니다. 냉전의 추억, 서울의 딴소를 화하라, 조선의 뒷골목 풍경, 책벌레들 조선을 만들다도 확 질렀습니다. 호열자는 품절이어서 못했고 협상의 전략은 왠지 안 땡겨서 패스. 동생에게 YG 처방이 맞을지 JYP 처방이 맞을지 궁금하네요. 네. 네. 처방 훌륭하십니다. 후기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기다리고 네. 있어요. JYP 처방한 것 중에서 호열자가 제일 재밌는데 그게 품절이군요. 대결인가요, 대결? YG JYP 대결? 네. 근데 요 다시 한번 리플레이가 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중고 서점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도 되게 놀랍네요. 뭐 옛날에 LP판 같은 거 중고가 네. 이렇게 원래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된 적이 있는데 책은 좀 드물지 않습니까? 드물죠. 네. 혹시 누군가가 저희 책걸상 방송을 들으시고 요걸 올려야겠다 해서 노림수를 딱 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리플레이가 어쨌든 그 소설 그런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고전이기 때문에 뭔가 소장욕이 있는 책일 수도 있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을 원하는 분이 그러니까 강력하게 원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 숫자가 아주 많지 않은 거죠. 그런 왜냐하면 거죠. 사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YG처럼 방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을 원하는 분이 한 1000명 정도 있어야 출판사에서 책을 찍을 텐데 네. 그렇게는 또 안 되는 거죠. 한 100분 계시나 봐. 아하. 근데 어쩌면 이 40대 맞춤 추천 도서 정말 40대 하면은 40대 추천 도서가 떠요. 그래요? 네, 오. 네이버에서 제가 해봤는데 40대 하면 40대 추천 도서가 그럼 떠요. 30대 하면은 30대 추천 그건 제가 안 해봤네. 근데 어쨌든 간에 40대들이 40대에 맞춤한 추천 도서를 되게 막 바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40대 추천 도서를 또 검색을 해보면은 또 이게 다시 한번 리플레이 책 처방 편이 검색이 되어서 또 나오더라고요. 좋네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책의 존재를 아시게 되는 분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만약에 30대, 50대 검색했을 때는 추천 도서가 안 뜨는데 40대만 뜬다면 그거 약간 짠하네요. 저희도 다 짠하죠. 40대지만
40대가 힘든 거야. 힘들어서 내가 정말 이 험한 세상 앞으로도 몇십 년 더 살아야 되는데 뭐 좀 나한테 도움되는 책이라도 한 권 뒤늦게 읽어볼까 이런 고민들을 하신다는 그러니까 보면은 뜻이잖아. 약간 공감 댓글 되게 많았고 네. 그리고 또 공감한다고 하트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걸 보니까 아마 다 40대들이 들으시고 그런가 봐. 공감된다. 그리고 약간 그날 YG 약간 애잔하지 않았습니까? 좀 좀 그랬어요. 네. 사연 주시는 분도 사연 주신 맞아요. 분도 애잔하고 거기에 리액션하는 YG도 애잔하고 저 그 얘기 기억나요.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뒤돌아봤더니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막 이 말씀하셨던 게 기억에 남아요. 그러게요. 저희가 책 처방 코너를 부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청취자분들께서 나 이런 종류의 책 원한다. 내가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나한테 추천하고 싶은 책 뭐 없니? 이런 거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사연을 열심히 읽어본 다음에 좀 골라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 처방 편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책 처방이 꽤 쌓였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책 처방 사연들 한번 들어보시면 지금 본인의 책 처방이랑 맞춤한 책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챙겨 보시는 것도 이 책걸상 들으시는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뭐 한 120여 편 방송을 했는데 그러면은 한 60시간 이상 되죠? 네. 하루에 출퇴근하면서 1시간씩 매일 들어도 2달 걸리는 맞아요. 굉장히 많은 분량을 녹음했는데 뭐 그냥 출퇴근길에 정주행, 역주행 다 뭐 반갑게 뽑아서 기다리고 주행 뭐 등등등. 아니 랜덤 방송을 듣기, 뭐. 네. 방송을 출근길에 들으셨다가 퇴근길에 그 책을 사가지고 가시는 방법도 되게 추천해드립니다. 뭐 그것도 좋고요. 네. 네. 자, 오늘도 해니와 함께 YG와 함께 책 처방 코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처방 의뢰자는 부산 소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책걸상 애청자 18세 부산 소녀입니다. 해니가 읽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게. 네. 그러게요. 제가 해니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걸상 애청자 18살의 부산 소녀입니다. 부산 말로 읽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제가 근데 서울 태생이라 사투리가 안 됩니다. 제 리액션은 되는데 사투리는 안 돼요. 작년부터 타이머를 맞추고 책걸상을 들으면서 잠자리에 들고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JYP와 YG의 책 소개를 들을 밤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요. JYP와 YG가 나누는 대화가 재미있어서 늘 키득키득거리다가 잠에 들고는 합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마음의 감기로 인해서 고등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늘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에 설렘을 느끼고 살아왔는데 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너무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퇴를 하고 푹 쉬면서 보내다가 작년 말부터 독학 자습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9 대입 수능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마음이 다잡아지지 않아서 일주일 중에 며칠은 학원에서 멍하게 하루를 보내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원생들을 보면서 아, 나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꾸 멍해지고요. 저도 모르게 잠에 들고는 합니다. 예전에는 목표가 생기면 열심히 하고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보면 나도 성공하리라 다짐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제 삶의 방관자가 된 듯합니다. 세운 목표도 의미가 없어 보여요. 작년 한 해 동안 너무 잘 쉬었기 때문에 올해는 꼭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내년에는 새로운 사람도 만나면서 재밌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태해진 나를 채찍질해주는 자기계발서가 필요합니다. JYP와 YG는 자신이 나태해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혹시 있다면 그럴 때마다 어떤 책을 읽으면서 극복하시는지 저에게도 책 처방을 부탁드립니다. 책걸상 가족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책걸상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 예쁜데 소녀의 마음과 예쁜데 곳곳에서 약간 좀 답답함 같은 것도 좀 느껴지고요. 그런 거보다 이거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짠하다고. 짠하다고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유 참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40대의 힘듦과는 또 다른 힘듦이 느껴지는 거죠. 네. 제 또래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흔히 한 18세 정도의 자녀를 두고 있거든요. 아, 네. 딸뻘이군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팩트 폭행.
폭행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JYP의 돼요? 편집 이 부분은 드러냅시다. 아니 요거 드러내고 요거 얘기하죠. 팩트를 얘기하는 자, JYP와 부산소녀님 JYP가 아버지뻘이라고 생각하시고 JYP와 YG가 나누는 대화가 재미있어서 늘 키득거려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18세한테 통한다는 이 기쁜 사실. 네. 와, 근데 독학 자습학원은 어떤 곳일까요? 말만 들어도 너무 무시무시하네요. 그러게요. 일단 일단은 저 이거부터 물어보고 싶어요. JYP, YG는 자신이 나태해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나요? 네. JYP 나태해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제가 나태해졌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으셨나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와. 왜냐하면 항상 부지런하게 살았나요? 아니 저는 늘 내가 나태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아. 과거보다 더 나태해졌다라고 느끼는 일은 잘 없어요. 그냥 아. 늘 난 왜 이렇게 게으르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저런 얘기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삐용삐용 사인을 올리고 있잖아요. 효과음입니까? 경고. 효과음. 그러니까 JYP가 어쨌든 간에 그 또래의 여러분 형 소리가 더 크게 들리네요. YG의 말도 재수 없는 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JYP가 또래의 JYP 또래들이랑 비교했을 때 성취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막 그렇게 열심히 살 때 나태하게 계속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성취가 있었다라는 건 자기가 잘났다는 얘기입니까? 아하. 그래서 아이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잘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뭐 오늘 이제 나태해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냐라고 물으시니까 대답하는 건데요. 사실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좀 잘 나왔다는 거 빼고는 뭔 그런 성취가 있습니까? 이 조그만 회사에서 지금 19년째 월급쟁이로 일하고 있고, 응? 뭐 여기서 지금 YG랑 책 읽은 이야기 노닥거리고 있고. 아니요. 근데 저희 옆집에 정신여고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잖아요. 거기 출연하신 정신과 선생님이 내가 너무 나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JYP 굉장히 바쁜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하신 일도 JYP는 많고. 매번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네. 아니야, 그 거짓말이고요. 그 제가 왜 나태하다고 느끼냐 하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저보다 다 훨씬 부지런합니다. 저보다 다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저는 제일 놀랄 때가 아침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이제 이메일 처음 확인하는 게 뭐 9시 반 뭐 이럴 때 이제 열어보는데 새벽에 이메일들을 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5시 반 이럴 때 와 5시 있는. 반 이럴 때 보내고 막 4시 50분에 보낸 메일 같은 걸 보면서 이놈은 이 시간에 일어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YG. 보통 그 시간까지 안 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저는 요즘에 4시 반 5시 일어나거든요. 그 시간까지 앉아도 부지런한 거지. 네. 그리고 하여튼 주변에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막 정말 코에서 단내 나도록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저는 상대적으로 부지런하다고 느끼지는 않고요.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JYP는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고요. 네. 뭐 그래서 오히려 좀 본인은 더 나태해지고 싶은데 너무 일들이 덤벼가지고 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그런 게 이제 후배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기도 한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YG는 진짜 나태해졌다고 느끼는 경우 많아요. 그 부산 소녀님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YG는 정말 노력파에 가깝거든요. 저는 학교 다닐 적에도 혜니가 리액션을 안 한다. 학교 다닐 적에도 이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YG는 상당한 노력을 했던 편이고요. 네, 노력을 했던 편이고 그래서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던 편이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어느 순간에는 약간 포기했었던 것 같아요. YG는. 그러니까 세상은 넓고 똑똑한 사람은 많다. 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깜냥대로 살면 된다. 오히려 약간 그렇게 약간 좀 반쯤 본인을 좀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더 들여다보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이제 YG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도 가끔씩 굉장히 바쁜 게 살면서도 순간순간 약간 뭔가 성취가 안 나거나 아니면 좀 멍하니 보내는 시간들을 보면 YG는 약간 좀 야 내가 너무 좀 나태해진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네. 근데 저는 지금은 그걸 좀 조바심 느끼기보다는 아유 그래 뭐
조금 더 부지런해봤자 뭐가 달라지나. 슬프다. 이런 식의. 슬퍼요. 되게 슬프다. 아재스러운. 네. 내가 조금 더 발버둥 쳐봤자 뭐가 그렇게 달라지나 이런 생각을 저는 오히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부산소년님한테 약간 감정이입이 좀 되는 게 내가 부산소년님 나이 때 약간 이런 조바심 같은 걸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막 이제 뭔가 더 해야 되고 막 뭔가 더 성과를 내야 되고 막 대학도 가야 되고 가능하면 좋은 대학 가고 싶고 그리고 또 대학에 가서도 이제 좀 더 멋진 청춘을 시작하고 싶고 막 이런 욕심 같은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자연스럽게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이 부산 소녀님과 가장 또래이지 않습니까? 우리 세 사람 중에. 또래라고 하면 부산 소녀님이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세 사람 중에는 그래도 제가 비교적 10살 차이를 또래라고 하진 않죠. 비교적 또래이니까요. 왜 아무튼 간에. 네. 이렇게가 또래면 써니랑 나랑도 또래다. 그러면 나랑 JYP도 또래다. 다 원래 또래가 된다. YG랑 JYP는 친구지. 그냥. 다 원래 지구촌은 한 식구고 다 위아더 월드 아닌가요? 그래도 다 또래가 되는 거지. 근데 저도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막 이렇게 스스로 조바심 내고 막 초조해하고 내가 너무 나태해진 건 아닐까 고민하던 거를 어느 순간 탁 내려놓게 되는 때가 온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고 저도 아직은 그걸 좀 못 내려놨거든요. 저도 저한테 되게 좀 박한 편인데 근데 오히려 저는 부산소녀님이 지금 이렇게 막 채찍질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되게 대견하고 기특한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시기에 자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 막 위로도 가보고 왼쪽으로도 가보고 오른쪽으로도 가보고 그래야지 범위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만 걱정되는 건 가끔 가다가 마음이 지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때 스스로를 좀 다독이고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나태해졌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어떤 책을 읽으면 극복하는지를 네. 여쭤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극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태해졌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을 오히려 좀 즐겨야 되죠. 예, 즐긴다라는 건 좀 거짓말이고요. 그런데 굳이 극복을 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가짐이나 자세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YG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오히려 그냥 가장 게으른 행동을 해요. 예를 들자면은 YG는 뭐 영화 잘 안 보거든요. 네. 시간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책보다는 영화에 별로 애정이 안 가요. 그런데도 이럴 때는 영화를 봅니다. 네. 가장 나태해지는 시간이신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도 1987 봤어요. 딱 그런 타이밍이 딱 왔을 때 네. 이상하게 그때 제가 약간 육아로부터도 약간 해방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계신 분한테도 약간 자유로워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할 일이 되게 많았어요. 네. 뭐 마감 글도 써야 될 게 있었고 그리고 또 무슨 프로젝트 같은 거 뒤처리도 해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 그냥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다. 네. 뭘 하지? 그러다가 그래. 남들이 다 봤다는데 미뤄뒀던 영화 한 편 봐야 되겠다. 그래서 1987 영화를 저는 그때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제 막 진짜 읽어보면은 진짜 시간 낭비일 것 같은 소설. 알겠어요. 재미는 있을 텐데 정말 시간 낭비일 거야. 같은 게 뻔히 보이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어떤 작품들 있나요?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그냥 뭐 미국에 그냥 이렇게 그냥 그 킬링 타임용의 네. 뭐 하드보일드 소설이나 이름 얘기하면 그 쓴 작가가 싫어합니다. 싫어하니까. 노렸는데 안 넘어가시네요. 네, 그런 소설들 같은 것들을 그냥 멍하니 들여다보면서 그냥 재밌다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거나 YG는 오히려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그 부산 소녀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굳이 이렇게 나태해지는 걸 이렇게 막 질책하고 벗어나려고 집착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본인에게 좋지 않다라는 것. 네. 예, 오히려 그냥 그걸 좀 놓아라. 네. 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건 이제 조언이고요. 네.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책 처방을 해야 됩니다. YG는 부산 소녀에게 어떤 책을 권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오히려 책 처방은 좀 정색하고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응? 막 위로하고 공감하고 나태해져도 괜찮다라고 영화 보라고 해놓고 막. 응? 처방은 뭘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귀향에 부산소녀님이 또 18살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딱 이 정도 나이대에 항상 권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책 처방할 때는 한 번도 권한 적이 소개를 안 했던 책인 것 같아서 네. 이제 겸사겸사 그냥 부산소녀님께 약간 너무나 이렇게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책인데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캐롤 드웩이라고 하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가 40년 동안의 연구 성과를 모아서 쓴 책이에요. 네. 이 마인드셋이라는 책이 정말 사연이 많은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네. 이 원서가 2006년에 나왔어요. 2006년에 나왔는데 원서가 나오자마자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성공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네. 근데 이제 이 성공의 심리학이라는 제목이 뜬금없는 제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인드셋이라는 원제의 부제가 성공을 위한 심리학이거든요. 그래서 성공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별반 반응이 없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왜 되게 놀랍냐면은 미국에서는 10년이 넘게 아마존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리고 매월 5,000부씩 나간대요. 네. 그런데 전혀 이렇게 뭔가 화제가 안 되다가 그래서 같은 출판사에서 계속 아쉬웠었나 봐요. 그래서 2006년에 한 번 냈다가 또 2011년에도 성공의 새로운 심리학이라고 네. 제목을 바꿔가지고도 한 번 내보고 같은 내용을. 그 똑같은 책을 네. 자, 전문 용어로 표지갈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 제목을 바꾸고 표지를 바꿔서도 내보고 그랬는데도 책이 전혀 팔리지가 않았어요. YG는 캐치해가지고 그때 딱 읽었었는데 세상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네. 아이고 저런. 그거 너무 신기하죠. 그러다가 이제 2017년에 이제 판권이 사라져 버렸나 봐요. 네. 이제 그 전문 출판인인 JYP는 아시겠지만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난 계약 거죠. 기간이 끝난 아. 겁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회수를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출판사에서는 그 책을 다시는 낼 수 없어요. 네. 그런데 뜬금없이 2017년에 스몰 빅 라이프라고 하는 다른 출판사에서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원제를 살려가지고 또 책이 다시 나왔어요. 네. 역자도 바뀌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부산 소녀님이나 혹은 애청자분들은 마인드셋이라고 치면은 이 스몰 빅 라이프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접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 스몰 빅 라이프라는 출판사에서 이 책을 낸 데도 사연이 있습니다. 네. 왜 사연이 있냐면 이 마인드셋이라는 책이 미국에서 계속해서 아마존 베스트셀러였고 뭐 한 달에 5,000부씩 계속해서 나갔던 책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네. 왜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있냐면 2015년 12월에 빌 게이츠가 뜬금없이 이 책을 올해의 책으로 선정을 한 거예요. 10년도 지난 책을. 네. 그러면서 빌 게이츠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추천하는 책들은 대부분 신간인데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구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은데 이 책이 바로 그 책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빌 게이츠도 그때 발견해서 읽었나 보죠? 그때 발견해서 읽었나 봐요. 그냥 이렇게 무슨 성공을 위한 새로운 심리학 같은 부제를 보면서 관심 있게 안 보다가 아마 누군가가 권했겠죠. 캐롤 드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읽어봐라. 왜냐하면 제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제가 이 캐롤 드웩의 책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조너선 하이트라고 하는 네. 그 지금 굉장히 핫한 심리학자가 있거든요. 그 행복의 가설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심리학자인데 그 심리학자가 행복의 가설의 말미에다가 꼭 읽어야 될 심리학 책 5권인가를 추천을 했는데 첫 번째로 꼽은 책이 이 캐롤 드웩의 이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 그런 책이 있었어 하면서 이제 읽었는데 빌 게이츠도 비슷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저보다 늦게 발견한 거죠.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뜬금없이 깨알 자랑입니까? 네. 뜬금없이 마인드셋을 추천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엄청나게 이제 또 마인드셋이 이제 화제가 됐는데 이 책을 제가 부산 소녀님한테 그리고 부산 소녀님과 비슷한 또래 이제 막 대학생이 된
혹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내가 이제 많이 권하는 책이 이 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이제 던져주는데 어떤 통찰이냐면 이 책에서 말하는 마인드셋은 삶을 대하는 태도라는 의미예요. 삶을 네. 대하는 태도. 근데 운전 중에 삶을 대하는 태도를 이 캐롤 드웨기라는 심리학자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는 뭐냐면 약간 고정 마인드셋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픽스드 마인드셋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재능과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태도. 천재는 원래 천재, 네. 나는 원래 못하는 사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려놓는 그 마음인 거죠. 그렇죠. 내려놓는 그 마음인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40대 어느새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이제 재능과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고정 마인드셋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쪽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이거 사실은 뭐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약간 플렉서블한 마인드셋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능력은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누군가는 다 무슨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한 사람이 그걸 적절하게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고정 마인드셋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성장 마인드셋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캐롤 드웨기라는 심리학자가 40년 동안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거든요. 네. 뭐 운동선수, 학업 성취, 그다음에 뭐 이렇게 주민들의 무슨 태도, 뭐 등등등. 그다음에 뭐 약간 부유해지고 가난해지고, 그다음에 살을 빼고 살을 빼지 않고 네. 등등 온갖 것들을 가지고 이 진짜 이 자기가 가설을 세운 이 고정 마인드셋이랑 그다음에 성장 마인드셋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타고난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뭔가 시련이 닥치거나 실패했을 때 회복 탄력성이 낮은 거예요.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반면에 뭔가 변화가 항상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대응 능력이 지속적으로 개선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결과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과정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실패를 즐기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는 내가 실패했지만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기거나 다음에 내가 어떤 시도를 했을 때는 좀 더 나아질 수도 있을 거야.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거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한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빌 게이츠가 뜬금없이 10년 지나서 이 책을 들고 나온 것도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아마 그런 가치를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난하다고 해서, 아니면 본인이 10대 때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아니면 본인이 10대 때 무슨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해서, 범죄에 빠졌다고 해서, 뭐 임신을 했다고 해서, 마약에 빠졌다고 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항상 뭐 심각한 수준이거나 혹은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거나 실패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실패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자기 그 다음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은데 이 캐롤 드웨기 책이 그런 메시지를 굉장히 명쾌하게 전달하는 책인데, 이렇게 이제 요약해 놓은 것만 보고 나면은 무슨 약간 그래 마음가짐대로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네. 생각하기 쉬운데, 책에는 이제 이걸 뒷받침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례들을 읽으면은 설득이 되면서 이게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례들 얘기가 없고 YG가 한 그 얘기만 딱 놓고 보면 그 화엄경에 나오는 일체 유심조라고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사실 약간 통해요.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현대 과학 심리학자로 심리학자로, 네. 풀어낸 책이 있죠. 화엄경 그 쓰신 분 대단한 거죠. 그 옛날에 그 얘기를 한 거니까 근거 없이 근거 없이. 네. 심리학 실험도 하지 않고. 네. 그래서 부산 소녀님이 이 책을 보면은 이제 어려운 책은 아니거든요.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그리고 네. 똑같은 메시지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메시지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지루하지 않은 건 뭐냐면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반복이 돼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고 자기 삶을 바꾼 사례도 있고 정체된 사례도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런 메시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 아, 내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부산 소녀님 같은 경우도 어쨌든 10대 때 학교를 자퇴하는 것도 쉬운 결단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갈등을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셋의 책을 보면서 약간 본인도 한번 돌아보기도 하면서 아, 내가 이제 세상이랑 이제 한판 승부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싶어서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제가 네. 권하고 싶습니다. 자, 훌륭한 처방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네. 전혀 다른 측면에서 부산 소녀님께 책을 좀 권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사실 보면서 이분이 뭐 책걸상도 들으시고 침대에서 이 아저씨들 떠드는 거 듣다가도 막 웃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여기 막 저희들한테 인사도 해주시고 목표도 있고 재미있게 살고 싶은 희망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약간 곳곳의 문장에서 이 우울증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쓰는 표현들이 일부 아주 약간 보입니다. 제가 너무 뭐- 과한 거 아니에요? 약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신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게 일단 이제 마음의 감기 이것도 이제 우울증을 보통 비유적으로 네. 쓰는 표현이고 그다음에 학원에서 멍하게 하루를 보내고 그다음에 자꾸 멍해지고 예전에는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목표가 없고 내 삶의 방관자가 된 것 같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약간 이제 우울증 가진 사람들이 흔히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맞아요. 나머지 부분들이 다 이렇게 막 해막 이렇게 발랄하기 때문에 지금 뭐 우울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약간 이제 짠하고 처음에 조금 걱정된다라고 얘기했던 안타깝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던 이유가 참 좋은 시기인데 아 이래저래 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힘들까? 왜 힘들까? 여기 지금 앞서가는 사람을 보면 나도 성공하리라 다짐했는데 요런 부분이 문제야. 너무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또 뭐 이런 류의 것들 있죠. 꼭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지금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딴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성공 혹은 뭐 행복 이런 거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남들이 나보다 잘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자꾸 힘들어진다라는 거. 네, 비교하기 시작하면 진짜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막 집단주의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제일 중요하다. 그냥 나를 좀 들여다보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굳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좀뭐 사회 전체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전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뜬금없다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 문유석 판사의 개인주의자 선언 여기 한 1, 2년 됐죠? 요 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 엄청난 약간 책이죠. 파격적인 책 처방인데요. 네, 제가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제가 18세 소녀한테 뭘 이렇게 책을 읽으라고 권해본 적이 뭐 거의 없는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친구한테 뭐 뭘 줄까 하다가 왠지 이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을 보면 내가 그냥 나 생긴 대로 열심히 살면 되는 거구나. 네. 열심히라는 게 남들이 이게 열심히 사는 거야라는 기준에 맞추지 말고 그냥 내가 나한테 맞는 열심히, 나한테 맞는 노력, 나한테 맞는 행복을 추구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이 뭐 이게 판사님이 쓴 책이라서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한마디만 딱 얘기하면 남 눈치 보지 마라. 그리고 제발 좀 이 공동체니 집단이니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공동체 의식이 헛된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면서 거꾸로 남한테 패 끼치지 마라. 네.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 소녀님께 이 책이 약간의 용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꺼내봤고요. 근데 진짜 괜찮은 처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막 이렇게 괜찮다고 칭찬해주는 훈훈한 분위기인가요? 아니, 오랜만에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그리고 또 아까 저기
YG가 소개했던 마인드셋하고도 약간 통하는 대목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죠. 네. 예, 사실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거든요. 막 휘둘리고 막 다른 사람의 잣대에 맞춰가지고 조바심 내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먼저 자기를 먼저 세우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삶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응전할 것인지 네.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저는 필요할 것 같고 사실 부산 소녀님이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본인도 알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요, 이 문유석이라는 판사님은 이게 벌써 언제일까? 거의 이제 2년 반 정도 됐네요. 책 나온 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책의 이 표지에 추천의 글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요즘 그 유명한 JTBC 뉴스룸의 우리 손석기 사장님이 네. 이 책을 맞아요. 강추하셨거든요. 네, 그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 책 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사실 이거보다도 아마도 부산 소녀님의 답답함 이런 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이 되게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나는 고등학교도 자퇴했다. 내가 뒤처진 거 아닐까? 뭔가 좀 이 세상의 변화에 내가 조금 더 적응하고 좀 알아야 되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가장 쉽게 요즘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조금 일별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좀 열심히 이제 제 책꽂이를 뒤져보다 보니 12명의 한국의 아저씨 아줌마들이 강의를 이 시리즈로 한 거를 묶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강연을 거의 그대로 그 그림 사진들과 함께 옮겼기 때문에 구어체라서 아주 잘 읽히고요. 그림 많아갖고 뭐 금방 다 읽습니다. 오호. 그리고 그 12명의 사람이 JYP나 YG한테는 되게 유명한 사람들인데 18세 고등학생한테 유명한 사람은 사실 없네요. 그냥 옆집 아주머니 아저씨가 얘기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네, 않을까요? 하여튼 나름 이제 이 뭔가 성취가 있는. 성취가 네. 있는 좀 잘 나가는 이런 분들이 쓰셨는데요. 이 12명이 쓴 책이고요. 이름은 창의 융합 콘서트.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제가 한 권 더 하자면 네. JYP가 창의융합 콘서트 책을 가지고 와서 제가 얼른 검색을 해보니까 그 똑같은 시리즈의 컨셉인데 다른 출판사에서 또 한 해 뒤에 나온 책도 있어요. 오. 한우물에서 한눈 팔기 라는 제목. 이것도 이제 창의융합 콘서트 그 시리즈거든요. 아, 그래요? 부산 소녀님한테 너무 딱 맞는 제목이지 않아요? 네, 하는 그래서 머리 여기도 사는 이제 살기. 막 뭐 그 철학자 강신주 선생부터 시작해서 이 JYP가 소개하는 창의융합 콘서트 책에 이제 겹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좀 가볍게 한번 똑같은 고민을 먼저 한 다음에 뭔가 그래도 약간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등등을 이제 막 부산 소녀님이니까 부산에 사시겠죠. 네. 근데 이제 부산에서 강연 같은 거 찾아다니거나 이러기는 좀 쉽지가 않잖아요. 어려워요. 네.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부산도 큰 도시긴 하지만은 이 우리나라는 다 서울 수도권 집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그 강연회를 찾아다니지는 못했지만은 그 강연에서 오간 얘기를 약간 간접적으로라도 접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창의융합 콘서트 12분의 강연을 책으로 만든 건데요. 이분들이 다 어디 가면 막 강연료로 막 뭐 100만 원, 200만 원, 막 300만 원 막 이렇게 받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12개니까 이 수천만 원어치 지금 강의거든요. 네. 책 한 권으로 좀 보시면 의외로 어느 한 대목에서 나 이거 하고 싶어. 네. 야, 이거 정말 내가 잘할 것 같아. 이런 부분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경력을 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쓰신 분들 나름 성취를 이루신 분들도 다 옛날에 막 한때 또 찌질했었고 막 다 괴로웠다 뭐 괴로웠던 분 그런 시절도 많이 보낸 분들이거든요. 그 얘기는 맞아요. 여기 안 나옵니다만. 네. 네. 다 찌질했습니다. 맞아요. 이분들도 네. 아마 청춘이었을 시절에 부산 소녀님과 똑같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YG, JYP 헨이 다 찌질했어요. 아유 말도 못하게 찌질했죠. 네. 아우 창피해. 그 찌질했던 시절을 생각하니까. 저는 아직도 좀 그걸 못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 과거에 찌질했던 기억들.
우리 부산소녀님 오늘 소개해드린 책 한번 쭉 읽어보시고 후기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읽으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오늘 책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부산소녀님 기운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